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버블 속 경기 침체 공포입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금리 인하가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어떨지는 사실 FOMC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과연 경기 침체 공포는 없는 것인지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야, 너는 증시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손 묶고 가만히 있냐?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저도 올라가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얘기했던 대로 불확실성이 다 지나기 전까지는 얘기했던 대로 진입하긴 좀 그렇다. 저는 관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좀 얘기하는 게, 저보다 수익을 잘 낸 분들이 다 옳아요. 저보다 수익을 더 잘 벌고 있는 분들이 다 옳습니다. 그냥 저는 저의 보는 숫자와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증시가 지금 조금 내가 봤을 땐 과열됐다 그러면 저는 멀리 떨어져서 좀 지켜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요한 실시간 뉴스나 내용들, 정보들 저희가 무료로 저희 이 유튜브 메인에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니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같이 중요한 정보들, 내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 무료로 참여해서 정보 같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댓글로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사실 배가 많이 부르고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 때문에 나는 진입 안 했는데 종목이 뭐 20%씩 올라가더라, 시장이 10%씩 가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제 관점 지키면서 여러분들이랑 정보를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같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최대한 시장 안전하게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마이런 쿡이사가 이번에 FOMC에 참여를 합니다. 쿡인사는 참여를 못할 뻔했는데 참여를 하게 됐고요. 마이런 이사는 원래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스티븐 마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채권을 100년 한도로, 이 100년 만기로 발행해서 그 100년 만기 채권을 무이자로 다 사가게 하자, 뭐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던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연방준비제도, 이 쿠글러 이사가 빈 자리를 이 마이런, 이번에 이 위원장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이 됐고요. 이번 FOMC에 참여를 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마이런 이사는 양일간 열리는 FOMC의 투표권을 보유한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는데, 이게 기한이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짧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 누구 한 명 빼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빼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빼려고 했던 사람이 쿡 이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해임을 통보를 했죠. 근데 이제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이번 회의에서 그냥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했는데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직위는 유지가 된다, 뭐 소송은 들어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FOMC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런 이사가 어쨌든 내년 1월까지지만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쿡 이사는 못할 뻔했는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금리 인하 3번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이번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3번 된다라고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이미 올해 안에 3번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이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문조사예요. 이 실질적으로 연준 위원들한테 올해 금리가 뭐 얼마로 끝날 것 같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요 정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금리가 나올 듯, 이거를 투표를 합니다. 뭐 자기가 원하면은 뭐 4번, 5번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6월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올해 금리가 0.25%씩
약 2번 정도 인하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었는데 CME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9월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금리가 3번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FMC에서는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하던가 아니면 2번 정도에서 한 번은 아예 금리 인하를 0.5%를 한 방에 하든가 뭐 그런 방향이 아니면은 사실 3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올해 남은 FMC에 매번 0.25%씩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패드워치에 따라도 올해 연준이 금리를 3번 인하할 가능성을 7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올해 내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올해 내내 9월을 시작으로 해서 0.25, 0.25, 0.25 아니면 0.5, 0.25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는 0.75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3번 정도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연준 점도표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올해 얼마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아까 2번 정도 금리 인하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몰려있는 분들입니다. 요 분들이 다 2번 금리 인하의 투표를 하신 연준 위원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동결입니다. 동결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고 이 부분이 금리 인하가 2번 나올 것 같다 올해 될 것 같다라고 투표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2026년이고요. 2026년도 가면은 뭐 금리 인하가 뭐 2번에서 뭐 3번, 4번 뭐 나올 수 있겠지. 어차피 1년이니까. 그래서 투표하신 분들인데 뭐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죠. 실제로 올해 금리 인하 몇 번 나올 것 같냐? 점도표는 2번 정도를 전망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1번 정도 나오고 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면은 사실 이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 금리가 예상보다 조금 좀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냐? 금리 인하 뭐 3번이 아니라 뭐 사실 4번 할 수 있고 5번 할 수 있고 뭐 이러면은 좋은 거 아니냐? 금리 인하는 많이 해야지. 금리 인하면은 이자 부담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채권 이자 부담 덜 들어가고 그럼 그 돈 가지고 소비하고 소비하면 생산 늘고 생산 늘면은 고용 늘고 고용 늘면은 소비 더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시기를 확인해 보면은 19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07년, 8년대, 그 다음에 2020년대. 그래서 금리가 크게 연속으로 인하가 된 시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시면 회색이 뭔가 겹치죠.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 시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나오는 시기와 경기 침체 시기가 겹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라는 건 뭐예요? 시장이 너무 좋고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걸 어느 정도 막아서거나 또는 이미 경기 둔화가 나온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연속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둔화가 됐고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올해 3번이다. 또 연속으로 뭐 내년 초까지 쭉 이어서 4번, 5번이다. 그러면은 그걸 좋게 봐야 되냐. 이렇게 연속으로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둔화돼 있고 침체돼 있는 상태다. 연속으로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마치 이거를 이 부스터처럼 시장에 힘을 넣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스터가 아니라 어려운 시장을 막아주는, 어려운 시장을 좀 수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증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FOMC 결론이고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3번 가능성을 70%로 반영하고 있고요. 점도표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갈릴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2번 가능성이 더 늘어나거나 또는 왜냐하면 3번이 이미 70% 반영하고 있는데 2번에 거의 확정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겠죠. 예상보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 시장에는 부정이에요. 뭐야 3번이 아니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언급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금리 인하 일단 한번 하고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살펴봅시다. 이러면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해지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 했지만 사실 한 번 하고 끝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열어두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올해 금리 인하 최대치 3번을 반영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죽이는 발언이 나오면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딱 예상만큼 나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속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나 둔화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거는 0.25 금리 인하를 할까 이게 아닙니다. 기자회견과 점도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TJ 잔고입니다. 9월 15일 이제 이 법인세까지 들어온 기준으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TJ 잔고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8,5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8,500억 달러가 이번 이 3분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을 채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TJ 잔고에서 유동성의 리스크라든가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TJ 잔고 리스크는 좀 한실은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유독 정말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예상 외였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좀 지켜볼 거고 왜냐하면 4분기까지도 TJ 잔고가 8,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마 TJ 잔고 쪽에서 유동성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잔고가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유동성을 크게 채울 일은 당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영래포 같은 경우에도 이번 TJ 잔고 채운다고 완전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188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유동성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TJ 잔고를 채운다고 유동성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시장은 올라가죠. 지금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괴리가 벌어지면은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 괴리가 벌어지면은 만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괴리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고 시장이 밑에 있으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시장이 올라와서. 근데 지금처럼 유동성이 밑에 있는데 시장이 올라오면 이 괴리는 좋지 않은 괴리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죠. 10월 초에 아시겠지만 일본 총리를 새로 뽑습니다. 근데 일본 총리를 새로 뽑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2의 아베 다카이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국채 금리는 크게 솟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야 되고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이 돼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이 괴리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으로 좀 자금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걱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했고요. 결론 내겠습니다. 총평이에요. TJ 잔고 9월 중순 법인세 입금과 동시에 8,500억 달러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크게 빠졌음에도 증시는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증시가 정말 강하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증시는 금리 인하 3번을 이미 70% 확률로 반영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따라 영향이 올 겁니다. 뭐라고요? 점도표가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언급하면은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금리 인하가 그렇다고 연속으로 나온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격화 가능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합니다라는 거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7월 저희는 중순에 다 매도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대응이 조금 틀렸다, 좀 빨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는 게 저는 여전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의견에 따라서 매도하셨던 분들 아마 올라가는 거 보고 배가 많이 아프고 좀 화가 났을 겁니다.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지금 의견상 이번에 리스크를 좀 피하고 나서 리스크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대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9월은 조금 지켜보고요. 금리 결과 나온 다음에 저희는 대응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률 놓쳤지만 다음번에는 더 좋은 수익률을 하기 위해서 더 준비할 거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포기만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은 또 좋은 기회는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 잡아보는 걸로 하고요. 올해 1월 잡았고 올해 4월 잡았는데 이번 9월은 좀 저희가 대응이 아쉬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좋은 방향성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제 관점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좀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같은 투자자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수요일 저녁 10시 이후에 올리니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10시에 시청하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영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에는 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정보나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들어와서 무료로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